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막판 순위 싸움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이게 A매치 휴식기전 갖는 마지막 경기인데 특히 이제 파이널 A행을 위한 중위권 팀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이 움직임 보시는 게 재밌을 것 같다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33라운드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경기 2일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네, 강원 경기는 29일이었죠. 주중 경기가 있어서 살짝 리뷰를 곁들여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포항을 홈에서 상대했는데 슈팅수 14대 12, 점유율 50.4% 대 49.6%, 코너킥 8대 9. 우와. 정말 팽팽한 그러네요. 접전을 펼쳐졌습니다. 두 팀 5대4 경기의 추억을 좀 공유했잖아요. 근데 그때와 달리 많은 골은 나오지 않는 경기. 경기 막바지 양팀 감독들 표정 보면 0대 0이구나. 네. 이런 게 조금 느낌이 강하게 났는데 추가 시간 3분이죠. 황문기가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강원이 1대 0 승리를 거둡니다. 뭐 평범한 대각선 크로스가 이날 출전한 포항 골키퍼인 이준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면서 결국 두 팀의 차이를 가른 건 골키퍼였다. 맞아요. 예, 이준이 치명적인 실책을 범하기 전에는 뭐 임채미 슛도 잘 맞고 그렇죠. 안정적이었는데 결국은 골키퍼 실수로 한 골 먹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반면 강원 이범수는 상대 유효슛 6개를 모두 선방하며 승리를 지켰습니다. 포항 골키퍼 얘기는 잠시 뒤에 포항 프리뷰 때 더하기로 하고 강원은 4경기 만에 3연패 끊고 승리를 거두면서 탈꼴찌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칫 안 좋은 분위기가 길게 좀 이어질 수 있었는데 빠르게 차단했다는 점. 그 황몽기 골 들어갈 때 김병수 감독 그 세레머니 봤죠? 나 그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했던 승리였다라는 그렇죠. 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네, 황몽기는 울었다고 하고요. 네, 그 정도로 선수들 마음고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그렇다고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바로 3일 뒤에 경기를 해야 되는데 전북입니다. 예, 뭐 그래도 스쿼드상 호재는 있는데요. 국대 센터백인 김영빈이 카드 징계 끝내고 돌아옵니다. 지금 김병수 감독이 포백과 3백 번갈아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포항들은 포백으로 썼고, 근데 김영빈이 돌아오고 전북 화력 감안할 때는 3백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전북 역시 호재가 있습니다. 미드필더 이승기가 부상해서 복귀를 이야, 했습니다. 드디어. 네, 저 강릉까지 거리를 감안해서 방송을 찍는 오늘이죠. 목요일에 원정길에 오르거든요. 전북이. 네, 전북이. 근데 여기에 이승기가 동행한 걸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 쿠니모토, 이성윤 외에는 뚜렷한 부상자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 예, 그 말은 바로우도 팀 훈련 중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바로우는 복귀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또 다른 관건은 일류첸코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번 경기 뛸 수 없죠. 네, 지난 경기 경고누적 퇴장으로 퇴장을 당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일류첸코가 득점 효율성이 떨어진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도 구스타보와 짐을 나눠줬다는 측면에서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구스타보를 90분 풀타임 기용할지 아니면 다르게 뭐 구스타보를 후반에 또 기용할지 어떻게 변화를 줄지 김상식 감독의 선택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 전북은 최근 3연승, 최근 5경기 4승 1무, 분위기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강원, 병수볼 상대로 최근 4경기에서 1승 1무 2패, 오히려 열세거든요. 김상식 감독 입장에서는 병수볼이 약하지 않다는 걸 이날 증명할 필요가 있고요. 지켜볼 선수로는 강원 김대원, 전북 문선민, 두 돌격대장의 돌파가 승부를 가를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북 이승기 복귀 효과 그리고 주중에 휴식을 취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저도 체력, 뭐 분위기, 경기력 다 전북이 앞서 있다는 측면에서 전북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2일 오후 4시 30분 수원 월드컵에서 열리는 수원 FC와 울산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키워드 복수가 복수. 될 것 같습니다. 울산 팬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7월 25일 울산 홈에서 열렸던 두 팀의 맞대결인데 결과가 놀랍게도 수원 FC의 5대2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당시 라스가 무려 4골을 폭발시키는 원맨쇼를 펼치면서 울산 수비를 유린했는데 물론 그때 울산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갔다 오고 나서 자가격리 치르면서 후유증,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았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즌 최다 실점을 하면서 자존심을 구겼고요. 수원FC는 이날 울산을 완패한 데 이어서 다음 경기였던 전북까지 잡으면서 후반기 다크호스로의 입지를 단단히 했었죠. 그랬죠. 네. 울산 이번 대결에서 일단 지난 맞대결 완패를 서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내부적 파악이 됐고요. 스쿼드 상황을 보면 울산은 기존의 고명진, 이청용, 원두재를 제외하고는 추가 결장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 현황 그리고 좀 이 부상자의 리스트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난 광주전 라인업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수원FC는 한결 부담 없이 이번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는데 물론 산술적으로 100%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 파이널 A행을 확정 지었다라는 생각
해도 될 정도로 지금 뭐 격차를 벌렸고요. 사실 김도희 감독이 그날 당일날 박 기자 오늘 강원이 왠지 포항을 잡을 것 같아. 오. 그래서 우리가 잔류를 거의 확정지을 것 같아. 그랬거든요. 네. 딱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 황무기 골 들어가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거든요. 저 애재우고 있었는데 봤지? 이러고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왜냐하면 수원FC가 잔류가 목표였어요. 12만 해도 잘했다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전력이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어쨌든 중반부터 치고 들어오면서 쾌거를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결 이번 경기 좀 편하게 치를 수 있고 수원FC는 지금 윤영선을 제외하고는 부상자가 없거든요. 네. 베스트 전력으로 이번 경기 임할 전망입니다. 홈팀 수원FC에서는 역시 라스를 봐야겠죠. 공교롭게도 울산전이 라스의 정점이었습니다. 그 경기 이후로 득점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는데 이후 필드골이 단 한 골뿐이거든요.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경기력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스를 만드는 움직이기까지는 위력적인데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거든요. 울산을 상대로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울산 최근 고민 득점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12경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 7경기에서는 매 경기 멀티골에 총 16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최근 5경기에서는 4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어요. 오세훈의 경기력에 대해서 좀 아쉬운 목소리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울산이 이 공격력이 폭발한 그 7경기 시절에 오세훈이 연계를 굉장히 잘해주면서 이선 플레이가 좋았는데 최근에 좀 상대 경제가 좀 심해지면서 경기력이 떨어졌는데 왜냐면 지금 울산이 지금 힌터제어도 없고 김지현도 부진하잖아요. 오세훈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좀 위기를 넘는 수밖에 없고요. 중앙 쪽에서는 뭐 공격수의 찬스를 만들어줄 이영재, 이동경의 창의성 대결도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포인트 중 하나고 울산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수원FC 전직 울산 선수들 박주호, 이영재, 정동호, 김건웅, 양동현, 김승준이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독도 울산 맞아요. 출신입니다. 단장도 예측해 주시죠. 수원FC 수협이 빅보드에서 전승이거든요. 그 기세가 왠지 좀 신경이 쓰입니다. 저는 무승부 찍었는데요. 뭐 울산전 자신감이 있을 건데 울산이 역시 만만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세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2일 오후 7시 인천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수원 삼성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피 튀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매치업인데 네. 파이널 A 행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8위 인천과 6위 수원의 경기거든요. 인천은 최근 5경기 1무 4패. 그러니까 지난 서울전 무승부를 한숨 돌리나 했더니 한 명이 빠진 전북을 상대로도 완패를 당하면서 무승골이 끊지 못했고요. 내부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베테랑들이 소집을 했대요. 야, 이 진짜 위기다. 빨리 좀 다잡자라고 했는데 일단 정산, 김준엽, 김광석을 제외하고 부상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혁도 주중 인천대와의 경기에서 연습 경기를 소화하면서 복귀 준비를 마쳤다고 하고요. 네. 강원전에서 11경기 무승에서 탈출한 수원은 지난 슈퍼매치에서 완패를 당하면서 다시 좀 분위기가 가라앉은 모습인데 그래도 일단 슈퍼매치에서 김건희, 권창훈이 성공 복귀를 하면서 박건하 감독 입장에서는 스쿼드 운영의 폭이 넓어졌고요. 헨리 경고 누적으로 돌아오죠. 그러고 이제 슈퍼매치에서 다친 것으로 알려졌던 민상기도 괜찮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장호익이 경고 누적 경고로 뛸 수 없는 게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결국 분위기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양 팀이 8번의 맞대결을 치렀거든요. 2번의 무승부를 제외하고는 최근 8번의 맞대결에서 2번의 무승부를 제외하고 모두 한 골 차로 승부가 갈렸거든요. 결과도 3승 2무 3패로 팽팽했고요. 그러니까 두 팀 모두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야 선제골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보다 수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많지 않은 찬스를 누가 먼저 마무리하느냐의 싸움인데 인천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결국 무고사입니다. 무사 안 좋은데. 네. 저는 최근 인천 부진이 김광석 부재보다는 무고사 부진이 더 크다고 보는데 무고사 특유의 승부 근성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경기에 대한 집중력도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무고사의 활동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인천에서 지금 가장 믿음직한 피니셔는 무고사고 지난 7월 수원전에서도 멀티골 넣었거든요. 그래서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수원은 김건희의 복귀로 어떤 전술적 변화가 생길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원이 3톱을 쓰고 있는데 이전에 위력을 발휘했던 투톱 체제로 갈 경우에는 정상빈이 아무래도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수원은 정상빈이 너무 어쨌든 지지하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활약이 중요하고 사실 투톱으로 갈 경우인데 문제가 뭐냐 권차원의 롤이 좀 애매해지거든요. 박건하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하겠습니다. 두 팀 다 헛심 공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고사가 다시 한번. 네, 저는 수원 승하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제가 개인적으로 꼽은 올 시즌 수원의 최고의 선수거든요. 돌아온 점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일단 뭐 수원 팬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거 드리겠습니다. 잊으신 것 같아 이제. 이거. 요새는 별로 얘기 안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런 틈에 제가 한번 슬쩍 기습적으로 수원승 찍었고요. 네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3일 오후 2시 제주 월드컵에서 열리는 제주와 성남전입니다. 제주가 지난 포항전에서 3마리 토끼를 잡았어요. 로테이션 3마리. 성공했죠. 그다음에 시즌 최다 득점하면서 득점율 뚫었죠. 그다음에 단숨에 5위까지 오르면서 파이널 A 행 가능성 높였죠.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의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지난 포항전에서 주민규, 정우재, 권한진, 김호규, 안현범, 오승훈 이런 선수들 대거시였거든요. 네. 이번 성남전에 선수 운영벽이 한걸 켜졌고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김영욱이 약간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뭐 김봉수 지금 워낙 잘해지고 있잖아요. 제주는 현재 골라서 라인업을 꾸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제주가 워낙 전방 압박 많이 하고 많이 뛰는 축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되는 바람에 이 선수들이 다시 또 열심히 뛸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 될 것 같고 훈련 과정 보면은 기존의 주전급 선수들이 다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부에서는 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네. 성남은 지난 강원전 승리로 제대로 분위기를 탔는데 5경기에서 1패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광주처럼 한번 우리도 6강 한번 아직 산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한번 노려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리차드, 이시영, 이창용 기존의 부상자를 제외하면 부상자는 없고요. 홍시우도 머리를 다친 듯했던 홍시우도 정상 훈련을 소화하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뮬리치 이야기 많이 궁금하실 텐데 지난 경기 후반 투입됐다가 19분 만에 교체 아웃됐잖아요. 김남일 감독이 찐하게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뮬리치도 감독님 제가 이해합니다. 예, 압박 때문이라면 뭐 이러면서 이해한다는 반응 보였다고 하고요. 훈련장에서도 집중력 있는 모습 보였다고 하니까 관련 문제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남 지난 경기 움직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전방에서 박용지가 잘해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처럼 좀 많이 뛰는 라인업이 필요해서 비슷한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주와 성남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부를 가리지 못했거든요. 개막전에서 펼쳐진 첫 대결은 0대 0이었고 5월 열린 두 번째 대결은 전반에만 4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2대 2로 비겼습니다. 두 경기 모두 특징이 있는데 점유율은 성남이 높았고 유효 시팅은 제주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을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팀이 좀 약간 수비적으로 좀 좋은 팀이긴 하지만 약점도 뚜렷하거든요. 성남은 속도감 있는 역습에 좀 취약한 편인데 그래서 지난 경기 맞대결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제르소가 제주 입장에서 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르소가 이 제주에서 가장 빠르고 3백 사이를 가장 잘 공략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제주의 약점 역시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뮬리치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성남이 강원전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상성상 제가 볼 때는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는 강원이 좀 부진한 측면이 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고도 못 먹는 뮬리치의 높이를 어느 시점에 활용할지 이게 성남 공격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제주 흐름이나 체력 모두 제주가 앞선다. 저는 무승부하겠는데요. 성남 질식 수비에 제주가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3일 오후 4시 반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포항의 경기입니다. 네, 아랫동네와 윗동네에서 분위기가 가장 좋지 않은 두 팀이 격돌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물어뜯기 위해서 나올 텐데 그런 의미에서 재밌는 맞대결 기대가 되고요. 광주는 몰수패 포함 3연패 중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카드를 다 꺼낼 그런 기세인데 원톱이죠. 허율이 지난 울산전에 눈병으로 못 나왔습니다. 아, 눈병이었군요. 네, 근데 이날 돌아와서 엄원상, 김주공, 엄지성과 공격진 꾸릴 것으로 보이고요. 포항이 지금 몸빵되는 그랜트가 강원전 퇴장으로 뛰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율의 포스트 플레이가 어느 정도 먹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센터백인 이한도는 출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예, 알렉스와 호흡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근육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날 어떻게 출전할지는 아직은 확실치 않고요. 포항은 그랜트 자리를 좀 메워야 되는데 이광준 혹은 전민광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이광준이 나설 경우 김윤성도 지금 카드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강상우를 그대로 왼쪽 미드필더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강상우를 다시 레프트 백으로 내려서 다시 변화를 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컨디션. 지난 강릉 원정에서 신진호, 신광훈, 강상우, 이승무 핵심 선수들이 모두 풀타임을 뛰었다는 점. 지금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 신진호잖아요. 근데 신진호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출전 시간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풀타임 뛰었다는 거는 이 선수를 2경기 연속 풀타임 뛰게 할지 그거는 조금 의문이고 공격 쪽에서는 지금 임상엽 폼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상엽의 출전 시간을 오히려 좀 늘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고민거리는 골키퍼입니다. 지금 강현무가 부상당한 다음에 조성훈이 2경기 그리고 이준이 1경기 이렇게 3경기를 지금 백업 체제로 치렀는데 모두 골키퍼 실수로 지금 연패를 당했습니다. 맞아요. 다시 조성훈을 쓸지
그래도 이준을 한 번 더 믿을지 아니면 네 번째 골키퍼까지 갈지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강현무는 여전히 못 돌아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좀 한 가지 실망스러운 거는 이 백업 골키퍼들이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강현무가 빠질지 몰랐을 텐데 갑작스레 찾아온 기회인데 이거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기회 때 대부분 깜짝 스타가 많이 탄생하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대 팀인 광주도 윤평국은 넘버 3로 쳐졌었는데 두 선수의 부상으로 기회를 잡은 경기에서 슈퍼 세이브하면서 지금 다시 주전 꿰찼거든요. 그런 게 좀 나왔어야 됐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된 게 아닌가.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저는 포항이 골키퍼만 실수 없이 버텨주면 상성에서 압도를 하기 때문에 밀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여기 골키퍼가 포인트일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뭐 반대편 키플레이어 역시 윤평국 골키퍼로 하겠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광주 승하겠습니다. 오. 광주가 지금 물러설 데가 없고 최하위까지 쳐져서 골키퍼 안정감 측면에선 앞섭니다. 체력도 비축을 했고요. 저는 무승부 하겠는데 네. 여튼 뭐 불안 요소가 많긴 한데 포항이 광주한테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일 오후 7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센터백의 출전 여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선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2002년생 안감독 체제에서 지금 좋아 이한범. 네, 주전으로 꿰찬 이한범 슈퍼매치 때 부상을 당했습니다. 무릎 인대 쪽 다쳤는데 가벼운 부상은 아닌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강상희가 오스마르 파트너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외에 뚜렷한 결장자는 없는데 복귀하는 선수는 있습니다. 지금 베테랑 측면 수비수인 고광민이 일단 돌아옵니다. 그런데 윤종규, 이태석이 너무 잘해주고 맞아요. 있어서 네. 변화를 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지금 김진야, 체프만, 황현수 등등이 지금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동원 케이스를 보면 고강민 말고도 또 다른 선수가 일찍 복귀할 수도 있겠다. 지동원도 대구전에 맞춰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먼저 슈퍼매치에 나선 걸 보면 뭐 김진야가 됐든 다른 선수들도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대구는 정태욱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태욱이 지난 9월 중순 나고야전인가요? ACL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병근 감독 피셜로 3주 결장 예상이 됐는데 이번 주에 훈련에 복귀를 했습니다. 오. 일단 뭐 컨디션을 봐야겠지만 일단 복귀각은 잡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세징야가 햄스트링 부상 중인 상태고 에드가가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태욱이 만약에 센터백으로 출전한다면 김진혁 창 기자가 위로 올리는 게 좋다고 늘 말하는 김진혁을 최전방에 올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용래 베테랑 미드필더가 지금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데 이 자리는 츠바사 박한빈이 뭐 큰 무리 없이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지금 세징야가 빠진 경기에서는 공격에 아쉬움을 드러낸 팀이 대구인데 여기를 어떤 방식으로 메울지가 좀 관건입니다. 라마스가 지금까지 좀 내려와서 좀 플레이메이커 역할, 좀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8번에 가깝게 활용 중이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약간 10번까지 올라와서 좀 더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도 지금 아직 강등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1점보다는 3점 노리고 A매치 휴식기를 좀 맞이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기록을 보니까요. 대구전 최근 5경기에서 단 한 골의 필드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대구 수비에 서울이 취약했다는 걸 나타내는데 지금 그만큼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조영욱이 이날 좀 많은 걸 좀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선발로 출전한 4경기에서 연속골 넣고 있는데 슈퍼매치 기세를 이어서 대구전 무득점 징크스까지 끊어낸다면 확실한 에이스로 올라설 수 있다. 그리고 반대편에선 컨디션 좋지 않더라도 미안하지만 에드가 너가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병 감독은 좀 바람을 좀 나타낼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대구의 안정적인 수비 감안할 때는 한 골 싸움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두 선수의 득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대구가 수입 상대로 지지 않는 걸 보면서 서울도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저는 서울로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흐름을 제대로 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3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저희는 주중 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치한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